용산 청탁 참모 보고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용산 배치 청탁 전화가 있었다고 폭로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직접 입장문을 통해서 나섰습니다. 관련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막 했고 동계올림픽 갈 때에 막 압력 들어왔던 막 이런 것을 제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처음에 이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규정대로 했고 그 당시에 부하들도 알고 카투사들도 알고 있어요. 왜 단장이 저렇게 하는지를. 그날 컴퓨터에 의해 자대 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원식 의원과 비대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정치 공작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는 이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면서 고발까지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런 논란을 좀 끊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입장문 공개한 걸까요? 아마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특정 언론사를 이제 고발을 한 것도 지금 이 예비역 대령 입에서 수많은 얘기를 나오거든요. 뭐 진실 여부는 상관없이. 그러니 아마 그 발을 좀 묶어주겠다라는 추미애 장관 측의 어떤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 예비역 대령 이철원 예비역 대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고발당한 상황에서 되게 이제 고발당 발이 묶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입장문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 구체적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철원 대령이 예전에 신원식 의원하고 얘기했던 녹취록 보면 만약에 본인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 모든 걸 다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본인의 기억이 왜곡되지 않았는데 추미애 장관 측에서 오히려 본인을 고발을 하니 본인이 오히려 그만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 문제를 삼았던 게 이 용산 자대 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이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청탁하지 말라 이런 교육을 이 서모 씨의 가족들에게 직접 한 것처럼 얘기했다는 것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이 이철원 대령은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 400명 가운데 서 씨 가족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앞서 청탁 관련한 참모의 보고를 의식해 부대장 인사말을 겸해 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에게 제기되는 뭔가 이렇게 정치 공작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가 이렇다 정리를 하면서 이 용산 배치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쪽 서씨 측 변호인이 과도하게 좀 얘기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얘기 본질은 사실은 그 자대 배치나 통역병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모의 심정으로 약간 그 자식에 대해서 좀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정서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나 어느 부모나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당시에는 2017년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의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공정이라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공정,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되는 일을 했다. 여당의 대표로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치 공작하기보다 스스로 추미애 장관이든 아니면 그의 부모들이 나서서 사실은 그때 과정이 어땠다는 걸 갖다가 솔직하게 얘기함으로써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문제지 이걸 가지고 정치 공작 운운하면서 나왔다는 것은 좀 과도하게 오히려 정치 공세를 해서 더 복잡하게 이 사안을 끌고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 두 가지 정도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청탁을 누가 했다는 얘기는 확인되지 않습니까? 청탁이 아니라 민원을 제기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 부모라고 확인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마저라도 최소한 지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밝혀야 된다. 아니면은 서지 스스로도 밝힐 필요가 있다. 성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도 또 청탁 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건데 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라는 내용을 주장했어요. 일단 본인의 주장이니까 실제로 그러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뭐 사실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어쨌든 추 장관 측은 부인을 하고 있고 본인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결국 뭐 이건 밝혀지는 거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뭐 검찰 수사할 거고, 왜냐면 이게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고 하면 뭐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부정청탁에 관한 그 법률 위반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겠을 거고, 또 하나는 아마 곧 있으면 이제 국정감사입니다. 그러게요. 국정감사 되면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이제 법사위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뭐 또는 뭐 국방위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요. 군인 네. 휴가와 관련된 거니까.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야당 측에서는 이 이철원 예비역 대령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인터뷰했던 당직사병 현병장이라고 한 전역한 예, 예. 당직사병, 그다음에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던 뭐 대위, 아니 이런 이 세 사람 정도를 아마 증인, 뭐 지원 상사도 뭐 지원 반장인 상사, 지금은 원서라고 하죠. 또 있겠지만 증인을 아마 신청을 할 겁니다. 예. 결국 이철원 대령 같은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건 뭐 공개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서를 네. 하고, 밀행적으로 하는 검찰 수사에서 진술과는 더 큰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얘기거든요. 네네. 과연 야당이 증인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여당이 동의해서 채택이 될 것이냐? 예. 이게 아마 향후에 이 사건의 어떤 향방을 결정지고 여론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 또 변곡점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의혹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 추미애 장관 엄호를 하고 있죠. 오늘은 중진 의원 30의원이 덮어씌우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 말이 딱 떠오릅니다. 덮어씌우기가 좀 성공하려고 하고 있구나. 10일 만에 무릎 수술이 다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일간 휴가를 썼습니다. 이거는 규정에 딱 맞는 얘기예요. 벗어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걸 황제 휴가라고 덮어씌우면은 이게 전형적인 덮어씌우기입니다. 탈령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탈령했다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덮어씌우기입니다. 민원으로 해서 압력이 통합니까? 민원 창구에 대해 얘기를 했으면은 그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간 겁니다. 부모가 아들이 아픈데 그네 내 아들 아픈데 좀 어떻게 조치해달라 그 소리 하는 게 상식이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근데 변호사님, 최근에 이 여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니로서 아들이 군대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민원을 넣는 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냐 이런 논리로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그리고 저희 부인은 그래도 되죠. 그런가요? 왜? 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예, 예. 우리가 이제 말이라는 거는요,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뭐 정청래 의원이 뭐 김치찌개 얘기하면서 식당 가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면 그게 뭐 청탁이냐 압력이냐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죠. 일반 진짜 거리에 다니는 보통 사람이 김치찌개 시켜서 저 아주머니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라고 하면 그냥 본인의 의견 제실 수도 있지만요. 네네. 여당 국회의원이요. 예.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국회 앞에 있는 식당 가서 김치찌개 왜 안 나오냐 그래 보세요. 식당 주인은요. 빨리빨리 해줘야지. 일반 사람이 그러는 거보다 좀 더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예, 예.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의 군대 문제에 대해서 민원실을 통해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국방부에서 민원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네네. 일반 보통의 어머니라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당시에 여당 당대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가장 힘이 좋을 때 여당 당대표 또는 당대표의 남편인 그 부모가 전화한 문제입니다. 예. 민원실에서 전화 받은 사람은 누군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국방부에서 공개된 문서를 보면 민원실에 전화한 그날 다 일 처리가 된 거잖아요. 네. 지원반장이 서씨 불러다가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미안하지만 나한테 직접 얘기해. 이 얘기는 네네. 서 씨의 어머니 또는 아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은 그냥 엄마로 또는 아빠로 전화했을 수도 있겠지만 받는 군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집권 초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민국 국방장관이었을 거예요. 송영 국방장관 취임 전이니까. 예, 예. 국방개혁의 문제 때문에 여당 당대표인 추미애 당시 대표가 국방부 이거 국방개혁에 적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 한민국 장관을 압박할 때였어요. 누구보다도 추미애 장관이 무서울 때입니다. 군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는 추미애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민원실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군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는 단호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 장관 아들이 2차 휴가 복귀하지 않았을 때 이 동료 병사들의 반응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 그 가투사 병사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합숙하는 상황 아닙니까? 전투 병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원 병력이기 때문에 그 자기네끼리 그 끼리끼리 어떤 그 카톡방, 단톡방을 해서 사실은 이게 그 오늘 그 발표하신 분도 있었지만 추미애
그때 당시 당대표 아들이 카투사에 들어왔던 것들이 얘기가 확 퍼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니까 눈여겨봤겠죠. 그러니까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보면은 이 증언들 나오는 SNS를 보면 어쨌든 많이 보호받고 있다. 관심이 많다. 그리고 이제 병가에 나가는 것도 다 국민들 그 사병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 네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핵심되고 이제 검찰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참고인 조사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검찰도 수사하고 있고 그런데 국방부가 어제 긴 침묵을 이제 깨트리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가장 논란이에요. 국방부 입장 중에 하여튼 큰 얘기는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규정에 어긋난 게 없다. 예,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예요. 예. 이 사례는 어떤 게 부득이한 건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1차 병가 때 수술하고 2차 병가 때 아마 실밥 뽑았다고 하죠. 뭐 수술하면 당연히 실밥 뽑아야 됩니다. 예, 예. 1차 병가에서 2차 병가 연장할 때 그 전화로 연장한 게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이제 국방부의 대답은 규정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엔 전화로 휴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모든 법령과 규정에 부득이한 사유라는 걸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예. 뭐냐면 결정하는 사람은 재량에 딸렸다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통상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국방부에서 이제 이 국방부도 어디 군에서 결정권자가 이거는 부득이해라고 판단을 부득이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서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해서 전화를 하게 해줬기 때문에 규정은 위배는 없다. 규정은 위배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 그러면 일반 사병이 수술하고 나서 너 어디냐? 집인데요. 저 중대장님 저 실밥 뽑아야 되니까요. 아프니까요. 연장해 주세요. 그냥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전화로 해결해 주세요. 부득이하잖아요. 해줄 건가요? 그걸 저는 묻고 싶다라는 거죠. 예. 이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아가지고 병가 연장을 이렇게 전화로 한 케이스가 몇 케이스나 될까? 예, 예. 정말 너무 아프거나 예를 들면 뭐 실밥 뽑는 것도 아플 수도 있는데 보기에 따라 사람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정말 이런 경우까지도 부득이한 사유로 해가지고 일반 사병 같은 경우에 해주는 케이스가 있는지 그거부터 보자. 그래야 이게 정말 규정대로 적절한 재량권 행사한 건지 재량권 일탈 남용해가지고 결정까지가 마음대로 한 건지 그거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뭐 통원 치료를 했다고는 하니까요. 그런데 박인복 교수님 보면 이제 누리꾼들이 이 국방부 해명을 보고 나서 물론 휴가 중 전화로 병가 신청 원래 처리해줬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거 처음 알았다. 합법적으로 휴가 때 다 챙겨 받으시길 바란다. 지금 국방부 민원실에 뭐 전화가 많이 올 수도 있겠어요. 이 상황 때문에요. 앞으로 국방부가 60만 대군에 대해서 어떻게 훈령을 내리고 어떻게 명령을 내리고 그걸 집행하는지 관찰할지를 제가 의문이 듭니다. 예. 이런 해명을 내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두 가지 쟁점을 지금 국방부가 여러 가지 훈령을 조치해서 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해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명령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서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서류가 없어졌으면 그 없어진 경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런 만약에 지금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이런 비슷한 문제로 처벌받았던 군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그러면 나는 왜 처벌받고 지금 와서야 국방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못했냐 한다면 네. 그런 국방부 자체의 명령체계가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예. 국방부가 이런 해명을 내놓을 때는 더 철저하게 더 확실하게 조사해서 의혹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오히려 국방부 해명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런 어허. 측면에서 정부가 할 일인가 싶고요. 네,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참 검찰 수사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도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사이에 어떤 중요한 증거가 삭제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17년 6월에 민원실 통화 녹취가 보관 기간이 지나서 삭제가 됐다고 해요. 저건 뭐 삭제하는 거 국방부지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 보관기가 3년이니까 네. 그건 뭐 그러면 당연히 삭제가 되는 거고. 근데 지난 6월이면 수사는 1월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없어진 거예요. 네. 없어지니까 자동 삭제가 된 겁니다. 예, 예. 규정에 따라서. 근데 1월에 수사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빨리 했으면 6월 달에 이 녹취 내용을 검찰에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의혹이 풀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억울한 게 있었다면 그 녹취를 통해서 억울함을 풀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동부지검에 8개월, 9개월 수사 들고 있지 않았겠죠. 뭐 좀 하다가 지금 또 부랴부랴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 진작 좀 빨리 움직였으면 6월 달에 이거 삭제되기 전에 입수하지 않았을까?
라는 사후 약방문 같은 얘기지만 예. 그런 어떤 비판을 하는 거 이게 무리한 비판일까요? 동부지검 예. 수사에 대한? 그러니까 저 민원실에 저 전화한 지금 파기가 됐던 저 통화 기록 저기에 사실 통화 기록은 국방부- 파기됐지만은 통화가 왔다는 확인서는 있습니다. 그래요? 민원서류에 예. 부부가 예, 예. 민원을 넣었다는 그렇죠. 게 있거든요.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 예, 그럼 부부가 예. 추미애 장관인지 남편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근데 오늘 국방부 해명을 보면 예. 부부란 말을 빼버리고 가족이라고 또 범위를 네. 확대한 그걸 해명서를 냈어요. 예. 그러면 국방부 자체도 이걸 갖다 좀 범위를 넓혀서 축소시키려는 거를 뭉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검찰도 그런 측면에서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네. 8개월 동안 뭉개어 왔던 사건을 지금에 와서야 새로 부르고 또 어떨 때는 말도 맞춘 듯한 진술을 바꾸는 듯한 내용도 있습니다. 네. 모 대회의 경우에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지금 초기에 예를 들어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수사를 진행해서 이게 인사청문회 때부터 나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때 추미애 장관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그렇죠. 사실이 없다. 부인함으로써 이게 확대됐는데요. 그때 만약에 정보가 입수됐으면 물증이 다 확보됐겠죠. 예. 사실은 물증이 다 녹취록은 확보 안 됐습니다만은 기록은 있으니까 네네. 그걸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문제는 이제 의지에 달린 문제다. 네. 검찰에. 이걸 얼마나 이 진실을 규명할 건가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싶습니다. 네. 네. 검찰이 1월에 수사한 이후로 지금 9개월째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속도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태훈 변호사님.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 부실 수사 논란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서 대검찰청에 보고를 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동안에는 안 했다는 뜻인가 싶은데요. 할 거면 진작하지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진작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걸까요? 네네. 이게 사실은 지금 동부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에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참모였어요. 예. 그때 이제 이 사건을 수사를 지휘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나서 한 6, 7개월 동안 지금 수사가 겉으로는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그동안 그 윤석열 총장한테 이 수사가 이 중요한 사건이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요 사건을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느냐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총장한테 보고를 하겠다라는 건데 글쎄 예. 모르겠습니다. 저게 아주 좋게 생각하면 이제 안 했, 그동안은 안 했지만 이제라도 총장님에게 보고 드리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 반대로 해석하면 나쁘게 해석하면 총장까지 관여를 시킴으로써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거 총장 보고받고 지휘 받은 거니까 윤석열 총장의 추미애 장관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도 아닌데 총장도 관여되는 사건인데 우리가 허투루 했겠어? 그러니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 라는 아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보고하는 거 아니냐라는 나쁜 해석, 좋은 해석과 나쁜 해석 두 개가 이제 병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는 동부지검만이 알고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도 좀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혔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은 저와 같은 국무위원이 자녀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좀 민망하다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는 좀 다른 방향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 상황과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